지금 국회에서는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는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늘 국토위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9월 통계를 다 갖고 있음에도 왜 그 단 하루를 미루지 못해서 10월 15일 대책 그렇게 급하게 발표하셨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실무자들이 국민에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제보가 사실이면요, 그 연관되어 있는 제보 그 관련자들 제가 다 징계해버리겠습니다. 통계법에는 누구든지 통계가 공표되기 전에 이를 제공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명확히 있더라고요. 위원들에게 9월 통계를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해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통계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 국토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행정소송에서 어떤 게 과연 법적으로 분명하게 옳은지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몇몇 구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그 여러 가지 규제는 푸실 생각이십니까?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현재 드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잠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이제 보수 야권 주장은 서울의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그리고 경기도의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이 지역이 지금 표시된 지역이 주택법에 따라서 7월부터 9월에 통계가 적용이 됐다면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지금 묶인 것은 6월에서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지정된 것이다. 이런 지금 주장이거든요.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통계를 예전 통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가장 업데이트된 통계를 쓰는 게 맞습니다. 11호 정책이 발표된 게 10월 15일이죠. 그런데 이 통계를 국토부에서 받은 게 13일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 8월이 아니라 7월부터 9월의 통계를 가지고 해야지 시장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통계를 했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서 반 이상이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용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을 그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사유재산 침해고요. 사실상 주거 관련해서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입니다.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이 여기 조정지역 묶어 토지거래 허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법적인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통계를 가지고 10월 달에 이걸 하니까 시장에서 뭡니까? 아니,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은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팔지 못하느냐, 사지 못하느냐. 이거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통계를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죄송합니다. 최소한 이거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이라는 거, 주거 안정의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못 사고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못 파는 게 이게 어떻게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최신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토교통부가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던 그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이 주거정책 심의회가 이제 대책이 10월 15일에 발표되기 전 10월 13일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당시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그 9월 이 주택시장 동향 같은 경우에는
그 10월 15일 오후에 공식적으로 자료가 공개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미 주택법 시행령에서 직전 3개월을 보되, 그러니까 통계를 볼 때 직전 3개월을 보되 해당 기간 통계가 명확하게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월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라는 시행령이 있고 그에 따랐다라고 보이는 그게 조치입니다. 6, 7, 8.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9월 통계가 내부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이 주거정책 심의회에 넘겨서 미리 쉽게 말하면 이제 기사로 치면 엠바고를 미리 깨고 미리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그것은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임미애 의원께서 앞에서 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 10월 15일 오후 2시에 발표됐던 9월의 통계를 미리 사전 제공을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그거대로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어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이 통계를 최신적으로 반영하고 최신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얼핏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있는 원칙과 그리고 지금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이 내용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위법적이고 총체적으로 어떤 불법이 있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좀 이 내용들을 차라리 좀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혹은 이런 통계를 반영할 때 부동산 시장과 어떤 여러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시행령의 뭐 원칙들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요. 그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 소송과 또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국민의힘 대응은 지금 어떤가요? 저희도 개혁신당과 궤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갑자기 그 통계치가 15일 날 갑자기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매달 언제 정도 나온다는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루 이틀 미뤄서 최신의 업데이트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되는 그럼 겁니다. 나올 거니까 그런데 기다렸다가,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그냥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12개 시 전체를 한 묶음으로 막은 겁니다. 근데 풍선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선 효과 나타나고 있죠. 전월세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본인들의 어떤 의도가 뭐였냐? 한꺼번에 다 묶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통계의 발표와 그 정책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통계치를 그 전에 그 6월에서 8월 거를 해야지만 본인들의 의도대로 끼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 번에 묶어버리게 됐기 때문에 이 과거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제 대책을 논하던 시점에 공식적으로 9월 통계가 존재하던 시점이 아니었고 뭐 한 번에 묶겠다라는 어떤 거친 표현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집값 상승률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화를 위해서 시의적절한 대책이 필요했고 그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맞다는 어떤 통계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혹은 그 시점을 통계 발표 시점에 맞춰서 고려하고 이럴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정부의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대책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고려되는 여러 가지 여파들을 통해서 지금 공급 체계도 만전을 기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